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해서 토카막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토카막은 클로즈드 매그네틱 컨파인먼트 시스템의 가장 대표적인 장치가 되겠고요. 그래서 토카막에서는 기본적으로 토로이달 마그네틱 필드가 걸려 있지만 토로이달 시스템에서 나타나는 그레이던트 B 때문에 나타나는 그레이던트 B 커버처 드리프트, 거기서 생기는 차지 세퍼레이션에 의해서 생기는 일렉트릭 필드, 그 일렉트릭 필드와 토로이달 마그네틱 필드에 의한 E 크로스 B 드리프트, 이걸 막기 위해서 폴로이달 마그네틱 필드가 필요하고, 이 폴로이달 마그네틱 필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플라즈마에 전류를 흘러보내는 방식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토카막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카막의 플라즈마를 정의할 수 있는 다양한 베리어블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여러가지 이제 토카막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 이후로 이제 본격적으로 토카막 플라즈마를 해석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토카막 플라즈마의 평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평형은 우리가 지금까지 핀치에서도 살펴봤었죠. G핀치, 세타핀치, 스크류 핀치에서도 살펴봤었는데요. 이제 포스 밸런스 이퀘이션을 풀어봐서 어떤 식으로 플라즈마의 포스 밸런스가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보는 게 바로 평형이었습니다. 그럼 토카막에서는 어떻게 플라즈마의 포스 밸런스가 이루어지는지 그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라즈마의 평형을 지배하는 방정식이죠. 마찬가지로 아이디얼 MHD 방정식으로부터 유도된 식입니다. 시간에 대한 변화는 없다. 그리고 미인 벨로시티는 0이다 라고 놨을 경우에 아이디얼 MHD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이 세 가지로 정리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방정식을 토카막의 지오메트리에서 풀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가지 우리가 가정을 세워서 가능한 간단하게 풀어보고자 하는데요. 학부 레벨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시시메트릭 토루스를 가정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토루스가 이렇게 있죠. 도넛 구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토루스의 중심축, 이렇게 축방이 되겠죠. 토로이달 방향. 이 방향으로는 시메트릭하다라는 가정입니다. 축을 중심으로 시메트릭하다. 그러니까 단면을 자르면 거기서는 다 같다라는 가정을 우리가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멀티 디멘셔널이 되죠. 그래도 우리가 사실 이게 3차원식이 됩니다. 사실 근데 이 3차원식이지만 우리가 이걸 굉장히 간단하게 1차원으로 표현할 텐데요. 자, 이런 시스템 우리가 고려하고자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식을 우리가 정리하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1차원식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그 표현된 식을 그라드 샤프라노프 이퀘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엑시시메트릭, 토로이달 방향으로 시메트릭하다, 축을 중심으로 해서 시메트릭하다 라는 가정을 세워서 우리가 식을 이끌었는데 그걸 우리가 그라드 샤프라노프 이퀘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이 식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그라드 샤프라노프 이퀘이션인데요. 사실 이 플럭스 서피스 위치를 RG로 어떻게 표현될 것인가를 이 그라드 샤프라노프 이퀘이션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프레셔 같은 함수들 이런 게 어떻게 푸사이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인가 1차원으로 표현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그라드 샤프라노프 이퀘이션을 풀게 되면 플럭스 서피스의 위치들을 알 수 있게 되고 플라즈마의 퀀티티들, 뭐 템퍼레처나 덴시티, 프레셔 같은 것을 1차원인 플럭스 서페이스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방정식 우리가 얻게 되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토로이달 이퀄리브리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러면 토카막 플라즈마에서 레디얼 프레셔 밸런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 우리가 배웠죠. 핀치에서도 이렇게 플라즈마가 있으면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존재한다고 그랬죠. 프레셔 그레디언트에 의한 압력이 존재해요. 이렇게 팽창을 위한 힘이 존재하는데 이걸 레디얼 방향으로 뭔가를 잡아줘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죠. 그래서 예를 들면 기억하시죠? 세타 핀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죠? 세타 핀치 같은 경우는 마그네틱 프레셔가 잡아주게 됐죠. 그럼 G 핀치는 어떻게 됐죠? 예. 마그네틱 필드의 세타 방향의 마그네틱 필드의 텐션을 잡아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레디얼로 프레셔 밸런스를 어떻게 토카막에서는 이루게 만드는가, 어떤 힘이 포스 밸런스를 이루는가. 자, 그런데 토루스 지오메트리에서는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었어요. 이렇게 팽창하려고 하는 힘이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PF 코일 같은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토로이달로 포스 밸런스도 필요합니다. 토로이달로 이렇게 팽창하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잡아줄 수 있을 것인가. 토로이달의 포스 밸런스.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플라즈마의 베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플라즈마의 베타를 높이게 되면
플라즈마의 평형이 어려워지는 상태가 됩니다. 베타 P를 올리게 되면. 그 다음에 또한 스테빌리티 관점에서도 베타를 너무 높이게 되면 플라즈마의 불안정성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베타 리밋.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Q 프로파일에 대해서도 배웠었죠. 이런 Q 프로파일에 대한 영향.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토카막의 토러스 지오메트리에서 이 이클리브리엄 방정식을 풀므로써 우리가 토카막에서 일어나고 있는 포스 밸런스들을 이해하고 그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현상들을 향후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따라서 이 방정식을 이제 우리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도록 하죠.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이 그라드 샤프라노브 이퀘이션이라는 걸 유도하는 건데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포스 밸런스 이퀘이션, 그 다음에 암페어 법칙, 그 다음에 다이버전스 B는 0, 가우스 법칙을 통해서 결국 1차원인 그라드 샤프라노브 이퀘이션을 유도할 겁니다. 자, 왜 1차원이냐? 이 프사이로 표현될 수 있죠. 이 프사이로 표현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자, 이건 난리니어 방정식이고요. 그 다음에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입니다. 그렇죠? 이건 비선형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편미분 방정식이에요. 자, 후에 보시게 되겠지만 이 일립틱 오퍼레이터도 어떻게 표현되는지 후에 우리가 유도하게 될 겁니다. 자, 이건 1958년에 그라드와 루빈이 처음 유도를 하였고요. 1960년에 샤프라노브가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라드 샤프라노브 이퀘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루빈이 빠졌네요. 네. 앞으로 여러분도 뭔가 논문을 쓰실 때 가능하면 퍼스트 오스가 되도록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말씀드렸다시피 토로이달 엑시시메트리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로이달 방향으로는 변화가 없다. 자, 이렇게 토로이달 방향이죠. 이 파이는 토로이달 방향의 각도를 말하죠. 이 토로이달 방향으로 변화는 없다라는 가정입니다. 물론 실제로 여러분이 이제 토카막을 더 공부를 해보시면 최근에는 3D 피직스에서 다양하게 이 토로이달 앵글에 따라서 변화하는 피직스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수준에서는 토카막 평형을 다룰 때, 그래서 가장 중요한 피직스 엑기스들을 끌어낼 때는 간단하게 토로이달 엑시시메트리를 가정하고 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수업의 목표는 결과적으로 이걸 얻어내는 게 가장 큰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오메트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보고자 하는 지오메트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게 토로스가 이렇게 있겠고요.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G축이 되고 이게 R축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플라즈마 단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플라즈마의 중심축입니다. 그럼 토루스의 중심축으로부터 여기까지가 R0 우리가 배웠었죠. 메이저 레디어스가 되겠고요. 그럼 이미 어떤 위치는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겠죠. 여기서 이미 R 값은 R0 더하기 R 코사인 세타 하면 여기에 R 값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이 점의 R 값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R0 플러스 R 코사인 세타. 그러면 이것의 G축도 표현할 수 있겠죠. G축은 간단하죠. R 사인 세타 하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점에 R과 G 좌표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게 될 좌표는 사실 좀 더 복잡한데요. 그러니까 R, G가 이렇게 있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 이제 보시면 이렇게 세타 방향이 있습니다. 세타죠. 이쪽으로 우리가 세타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 방향을 토로이달 방향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단위 벡터입니다. 2파이. 그 다음에 자기장 토로이달 마그네틱 필드는 이쪽 방향으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세타 방향이니까 B세타. 세타 방향의 자기장은 이쪽 방향이 되겠죠. 자, 이 원의 수직인 방향이 되겠죠. 이렇게 접선 방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생각해 보시면 여기서 이게 플럭스입니다. 우리가 마그네틱 플럭스라는 개념을 이제 우리가 배웠죠. 지난 시간에. 그래서 플럭스가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플럭스 위에서는 프레셔가 컨스턴트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플럭스가 컨스턴트인 점들이 이런 면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폴로이달 플럭스라고 생각하시면요. 폴로이달 필드죠. 이쪽 방향에 마그네틱 필드 이렇게 있죠. 마그네틱 필드가 이렇게 흘러갈 텐데 이 마그네틱 필드가 가면서 플럭스 이쪽 면을 뚫고 지나가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런 면이 있을 겁니다. 자, 후에서 플럭스를 후에 계산하게 될 텐데요. 이 R 레디얼 기본 벡터와 단위 벡터와 파이 방향의 벡터 이 G 벡터는 서로 직교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R 파이 G 코디네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는 이 정도 길이를 dr 세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d 캐피탈 R이라고 쓰기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옆에 면을 단위의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플럭스가 파이였으니까 이 면에서의 플럭스는 파이 플러스 d파이로 표현할 수 있겠죠. 다음과 같이 미소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코디네이트 상에서 이제 우리가 이 평형 방정식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핀치에서 할 때와 동일한 순서죠. 그래서 이 방정식 풀 때 첫 번째는 다이버전스 B는 0이다 라는 식을 풀 거고요. 두 번째는 암페어 법칙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뮤추얼 J는 컬 B.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모멘텀 이퀘이션을 풀어서 J 크로스 B는 그레이던트 P를 풀게 됩니다. 자, 결국 이 식을 풀게 될 텐데 이 경우는 우리가 스크류 핀치랑 상당히 비슷한 면이 있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자, 그레이던트 P는 J 크로스 B인데 J는 두 가지 성분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토로이달 성분과 폴로이달 성분. 자, 이 폴로이달 성분은 간단하게 제가 세타 방향으로 여기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세타 방향과 폴로이달은 같은 방향. 파이가 바로 토로이달 방향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커런트는 토로이달 커런트와 폴로이달 커런트. 그 다음에 자기장도 두 가지 성분이 있었죠. 토로이달 자기장과 폴로이달 자기장. 이렇게 나눠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걸 풀어보게 될 텐데요. 자, 그대로 가졌습니다. J 크로스 B는 그레이던트 P에서 각 성분별로 이렇게 나눈 거고요. 자,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결국 이 방정식을 p사이와 그 다음에 F로 표현하겠다. 이게 결국 우리의 목표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최종적으로 그라드 샤프라로브 이퀘이션이 얻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p사이는 뭐고 F는 뭡니까? 자, p사이의 물리적 의미는 p사이 P 이건 뭐냐면 폴로이달 매그네틱 플럭스. 폴로이달 방향으로 가는 자기장의 플럭스가 되는 거죠. 결국 BP를 면적에 따라서 적분하면 되겠죠. 그걸 2파이로 나눈 값이 바로 p사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의미는 뒤에서 다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F는 무엇이냐? F는 폴로이달 커런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폴로이달 방향으로 흐르는 커런트. 그래서 결국 J 크로스 B는 그레이던트 P를 폴로이달 방향의 어떤 플럭스나 커런트를 사용해서 표현을 해보겠다. 이게 그라드 샤프라로브 이퀘이션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식을 다음과 같이 푼다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다이버전스 B는 0이다를 가지고 식을 풀겠다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암페어 법칙이죠. 근데 암페어 법칙 중에서 첫 번째는 이제 폴로이달 성분을 가지고 풀겠고요. 그 다음에 토로이달 성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다이버전스 B는 0이다를 가지고 우리가 뭘 얻을 수 있겠냐면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과정을 하나하나 뒤에서 밟아갈 겁니다. 예, 여러분들께 중간중간에 우리가 지금 뭐하고 있지? 라고 이렇게 헤맬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 집중을 굉장히 하셔야 되고 또한 난이도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렇게 계속 정리를 해드리면서 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씩 따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식을 풀 텐데 이 식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걸 얻고자 합니다. 결국 폴로이달 마그네틱 필드를 다음과 같이 p사이를 통해서 표현하고자 합니다. 마이너스 r분의 1의 2파이 크로스 그레이던트 p사이. 자, 방향 벡터까지 지금 다 표현이 되어 있죠. 자, 이게 우리가 원하고자 얻고자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암페어 법칙을 풀 때 이제 폴로이달 성분만 푸는 거예요. 세타 방향만. 그럼 여기서 우리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거 뭐냐면 이 JP를 구하고자 합니다. JP. JP도 마찬가지로 구하는데 뭐로 구하느냐? p사이와 F 형태로 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결과적으로 얻게 되는 것은 JP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이너스 뮤제로 R분의 1에 2파이 크로스 그레이던트 F. 자, F로 이렇게 표현이 됐죠. 이번에는. 상당히 보시면 비슷하게 생겼어요. 되게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여기서 이게 차이가 나고 뮤제로 차이가 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B파이를 얻게 될 텐데요. B파이는 F로 표현을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R분의 F에 2파이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암페어 법칙의 토로이달 성분입니다. 이 토로이달 성분도 그대로 구해보시면 결국 J파이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마이너스 뮤제로 R분의 1의 일립틱 오퍼레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자, 다시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걸 하나씩 풀 텐데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J 크로스 B는 그레이던트 P다. 이 식을 이제 풀게 됐고요. 그냥 집어넣으면 되겠죠. 보시면 J파이 대신 이거 집어넣고 JP 대신 이거 집어넣고 B파이 대신 이거 집어넣고 BP 대신 이거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정리 쫙 하게 되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그라드 샤프라로브 이퀘이션을 얻을 수 있다. 이게 결국 목표가 됩니다. 자, 그래서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우리가 이걸 풀어서 BP를 표현하겠고 두 번째는 암페어 법칙을 풀 때
폴로이달 성분을 통해서 JP와 B 파이를 구하고 토로이달 성분을 통해서 J 파이를 구하고 최종적으로 모멘텀 이쿠에이션을 풀어서 그라드 샤프라노브 이쿠에이션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이버전스 B 이쿠에이션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죠.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토로이달 방향으로 엑시 시메트리가다. 그래서 라운드 파이는 0이다 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보여드렸던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에서 다이버전스 B는 0이다를 표현하게 되면 R분의 1의 라운드 RBR 라운드 R 플러스 R분의 1의 라운드 B파이 라운드 파이 플러스 라운드 BG 라운드 G는 0 이렇게 얻어집니다. 자, 근데 벌써 간단하게 표현이 될 수 있어요. 이걸 사용할 수 있죠. 이거 그냥 0이 됩니다. 이 둘만 남게 되네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새롭게 프사이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도입을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자, 이제 프사이 폴로이달 마그네틱 플럭스로 표현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단은 프사이라는 걸 도입한다고 하겠습니다. 프사는 스트림 펑션이라고 하고요. 폴로이달 마그네틱 필드의 스트림 펑션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프사이를 우리가 어떻게 도입을 하냐면 다음과 같이 도입을 했어요. B. 그레이던트 프사이는 0이다. 이걸 만족하는 어떤 프사이를 의미로 도입한 거예요. 자, 이거는 매그네틱 플럭스 서피스와 유사한 개념이 될 수 있겠죠? 자, 마그네틱 플럭스 서피스 기억하시죠? 자기장과 이것의 그레디언트가 서로 직교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표현해보면, BR의 라운드 프사이 라운드 R 플러스 BG의 라운드 프사이 라운드 G는 0 이렇게 식을 얻을 수 있겠죠? 이걸 정리해보면. 자, 이걸 만족하는 BR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R분의 1의 라운드 프사이 라운드 G BG는 R분의 1의 라운드 프사이 라운드 R. 자,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이걸 만족하죠. 따라서 BR을 다음과 같이 프사이로 BG를 다음과 같이 프사이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트림 펑션을 우리가 처음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스트림 펑션의 물리적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스트림 펑션은 폴로이달 플럭스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살펴보도록 하죠. 그러면 폴로이달 플럭스를 한번 계산을 해봐서 이게 프사이로 표현이 되는가를 살펴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로이달 마그네틱 플럭스 정의에 의하면 BP.DA가 되겠죠. 자, 그래서 BP를 폴로이달 필드가 있을 텐데 그걸 어떤 면을 뚫고 지나가게 될 거예요. 수직하게. 그 면에 대해서 적분하게 되면 그게 폴로이달 플럭스가 되겠죠. 자, 그러면 죄송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가 0인 면. 자, 여기가 R이고 여기가 G죠. G가 0인 면을 살펴보시면 폴로이달 플럭스는 어떻게 되냐면 결국 이 면에서 뚫고 지나가는 직각으로 뚫고 지나가는 플럭스가 바로 폴로이달 플럭스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겠죠. G는 0이에요. 여기를 뚫고 가는. 자, 따라서 BP는 결국 뭐라고 쓸 수도 있냐면 이 평면상에서는 G가 0인 평면상에서는 BG로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미 R값 G는 0이다. 그래서 버티컬 방향으로 가는 자기장이 바로 BP가 될 겁니다. 이 평면상에서는요. 그럼 뒤에는 어떻게 되느냐? 뒤에는 뭐죠? 단위 면적입니다. 자, 여기 단위 면적. 자, 여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여기에 면적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면적 어떻게 표현되죠? 이 면적. 자, 생각해보시면 이 면적은 RD파이. 자, RD파이는, 자, 여기가 R이에요. 그럼 RD파이는, R하고 D파이는 임의로 이쪽 방향의 각도가 되겠죠. 자, RD파이는 이쪽 길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DR을 곱하면, DR이 바로 여기가 DR이죠. 여기가 R이고, 미소 길이. 자, 이쪽 방향으로 지금 토로이달 방향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때 각도가 토로이달 방향으로 파이만큼, D파이만큼 같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호의 길이는 반지름 곱하기 각도죠. 그러니까 R 곱하기 D파이를 하게 되면 이만큼 이동하게 되는 길이가 되고 거기에 DR만큼 곱해주게 되면 이런 사각형의 면적이 나오게 되겠죠. 이게 바로 미소 면적이 됩니다. 미소 면적. R, D파이, DR. 이건 여러분들이 다른 수업에서도 많이 들으셨을 걸로 생각하고 자세하게 하진 않겠습니다.
자, 따라서 DA는 RD 파이 DR로 표현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걸 다시 정리를 해보면 D파이는 밖으로 빼면 파이는 이렇게 한 바퀴를 도니까 0부터 2파이까지로 표현될 수 있겠죠? 그 다음 R 같은 경우는 우리가 RA부터 시작해서 이미 R까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R은 RA, 축, 중심축입니다. 이 플라즈마의 중심축. 자, RA부터 이미 어떤 R까지. R을 적분하고요. DR 그대로 여기다 두겠습니다. 그 다음 BG를 밖으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앞에서 썼던 걸 사용해보죠. BG는 푸사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다는 말씀 드렸죠. 아까 우리가 정의를 그렇게 내렸었죠. 자, BG는 R분의 1에 라운드 푸사의 라운드 R. 여기다 그냥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대로 집어넣어 보시죠. 그러면 자, 이건 어떻게 되죠? 첫 번째 이 적분은 2파이가 되죠. 단순하게. 2파이 여기 나왔고, 그럼 적분 RA부터 R까지 해놓고, 그러면 여기 R, 그럼 2파이 R 여기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DR은 여기도 갖다 넣고요. 그 다음에 BG를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어보죠. R분의 1에 라운드 푸사의 라운드 R. 자, 따라서 이 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됩니다. 자, 근데 보시면 R과 R이 서로 약분이 되네요. 없어졌어요. 2파이만 남죠? 이렇게 2파이만 남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DR도 서로 사라지게 되죠, 사실. 그러면 푸사에 대한 변화량만 남게 됩니다. RA부터 R까지. 따라서 이걸 정리하게 되면 2파이 곱하기 푸사이의 R0 마이너스 푸사이의 RA0로 표현됩니다. 자, RA는 중심축이었죠. 그 다음에 푸사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여기서는 G는 0에서 모르게 살펴보고 있어요. G는 0 편의상 G는 0을 쓸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걸 정리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2파이 푸사이가 됩니다. 자, 왜냐? 축에서의 중심축에서의 플럭스는 0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은 0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은 사라지게 되고요. 콜로이드 플럭스에는 XS는 0이 되기 때문에 이건 사라지게 돼서 결국 2파이 푸사이만 남게 됩니다. 자, 이 식을 통해서 이런 계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폴로이드 플럭스와 이 스트림 펑션이 물리적으로 서로 연관을 갖고 있다. 우리가 임의로 스트림 펑션 푸사이를 앞에서 정의를 했죠. 자, 살펴보시면 자,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어요. 이걸 만족하면서 이렇게 BR과 BG를 푸사이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 스트림 펑션이 실제적으로는 어떤 물리적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물리적 의미는 이 폴로이달 플럭스와 밀접하게 관계를 갖는다. 거의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파이만큼 차이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스트림 펑션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BR과 BG를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다시 식을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다이버전스 B로부터 시작을 해서 스트림 펑션을 도입해서 B 도 그레디언트 푸사인이 0이 되는 스트림 펑션을 도입하게 되면 BR과 BG를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푸사인은 2파이 푸사인은 폴로이달 플럭스와 같다라는 물리적 의미를 갖는다. 자,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정리한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다시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자기장은 토로이달 방향과 세타 방향, 폴로이달 방향 두 가지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자, 토로이달 방향과 폴로이달 방향. 자, 그럼 여기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한 번씩 천천히 따라가 보세요. 2파이 D 푸사인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더했다 빼봅시다. 2파이의 푸사이 대신 이 D 푸사이 대신 푸사이를 하나 더해줬어요. 푸사이 플러스 D 푸사이 쓸 수 있죠? 그러면 더해줬으니까 하나 빼줍시다. 2파이 푸사이 이걸 빼줬어요. 다시. 그럼 이거랑 다시 같아지죠? 그냥 더했다가 빼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정의에 의해서 보시면 이 값은 2파이 푸사이 플러스 D 푸사이는 뭐가 같냐면 자, 정의하면 폴로이드 플럭스와 같다고 그랬죠? 2파이 푸사이는 폴로이드 플럭스와 같다고 그랬어요. 폴로이드 플럭스를 다음과 같이 쓰면 됩니다. 동일하게 쓰면 되는데 여기서 단 이 면적이 원래 그냥 A가 아니라 여기서 델타 A만큼 더해지게 되겠죠. 자, 푸사이 플러스 델타 푸사이니까 얼마만큼 더 면적이 늘어났겠죠. 자, 원래 푸사이가 이렇게 뚫고 가는 걸 생각해 보세요. 폴로이드 플럭스가. 근데 여기서 D 푸사이만큼 좀 늘어났어요. 그럼 면적이 이만큼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폴로이드 플럭스 서피스가 좀 더 늘어난 거니까 그만큼 면적이 늘어나겠죠. 자, 따라서 A 플러스 델타 A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파이 푸사이는 그대로 원래 정의대로 그대로 가져오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BP에 .DA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빼면 자, 적분은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거예요. 여기까지 적분하고 여기서는 A까지 적분하면 서로 빼게 되면 델타 A만 남게 되죠.
그래서 bp.da를 그냥 델타 a만큼 적분한 걸로 되고요. 이걸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bp의 2πr dr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죠. 자, 폴로이드 플럭스 이쪽으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 링을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링을 이렇게 뚫고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폴로이드 플럭스가 나오고 있어요. 마그네틱 필드가. 자, 그럼 생각해보시면 이거 DA 면적입니다. 델타 A만큼이 이 면적인데 요거예요. 이 면적이에요. 이 면적 어떻게 쓸 수 있겠냐면 간단하게 자 이걸 잘랐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잘라서 쭉 폈다고 생각합시다. 링이 이렇게 있죠. 벨트가 있는데 이걸 잘라가지고 이렇게 쭉 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직사각형 형태로 생각할 수 있겠죠. DR이 굉장히 작다라고 가정하면 따라서 이 면적은 어떻게 쓸 수 있겠냐. 자 여기 까만색의 호의 길이 2πr이 되죠. 자 중심부터 여기까지 r이었으니까 2πr 그 다음에 이게 한쪽 면의 길이고 직사각형 한쪽 면의 길이고 그 다음에 이 높이 이 길이는 dr이었죠. 따라서 DA는 2πr dr로 쓸 수 있겠죠. 다음과 같이. 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또 따라가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잘 보시면 2파이 d 사이가 결국 뭘로 표현되냐면 쭉 우리가 따라가 보게 되면 BP의 2파이 RDR로 표현됐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RBP는 양변은 그냥 2파이를 나눠줍시다. 이렇게 나눠줬어요. 2파이는 없어졌어요. 그럼 결국 RBP는 BPR은 뭐가 같냐면 DR을 나눠주게 되면 D프사이 나누기 DR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D프사이 DR을 우리가 그레디언트 프사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R에 대해서 프사이가 변하는 것을 그레디언트 프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를 통해서 BP를 구할 수가 있는데 BP는 그냥 R로 나눠주면 되겠죠? 간단하게 그레디언트 프사이를 R로 나눠주게 되고요. BP의 방향까지 우리가 고려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이 BP를 마이너스 R분의 1의 2 프사이 크로스 그레디언트 프사이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첫 번째 다이버전스 B 이퀘이션 풀게 돼서 BP를 프사이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먼저 프사이라는 것을 여기서 도입을 먼저 했었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버전스 B는 0이다로부터 우리가 BP를 이제 유도를 했고 두 번째입니다. 이제 암페어 법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폴로이드 컴포넌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뮤0 JP는 컬 B 파이. 자, 이 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걸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과 비슷하게 이게 면적분을 수행하려고 해요. 양변을 다 면적분을 수행하는데 델타 A만큼 아까 한 것과 앞에서 한 것과 동일합니다. 델타 A만큼 면적분을 수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우리가 뭐와 같냐?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죠. 선적분을 표현될 수 있어요. b파이.dl. 자, 이게 뭐였죠? 기억하시나요? 자, 이걸 우리가 스톡스 티오렘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여러분이 혹시 기억이 나지 않으시면 공학수학이나 수리물리 책을 다시 한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면적분을 선적분으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었죠. 자, 선적분으로 바꿔가지고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것도 2파이 r d 2파이 dr b파이로 쓸 수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소 길이 dr로 표현할 수 있죠. 이걸 호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요. 자, 그러면 정리하게 되면 이것도 2파이 d 프사이의 라운드 프사이분의 라운드 r b파이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된 거냐? 그냥 여러분 그냥 약분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곱하고 나눠줬다라고 쉽게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곱하고 그냥 나눠줬어요. 그럼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다. 자, 여기까지 일단 된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식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우변 먼저 풀었는데요. 좌변도 마찬가지로 A에 대해서 델타 A에 대해서 면적분을 수행하려고 그래요. 자, 그럼 동일하게 뮤0의 JP를 A에 대해서 면적분을 수행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수행을 해보면 마찬가지입니다. DA가 나왔죠. 그럼 앞에서 다시 그림 다시 가져왔습니다. DA는 2파이R DR로 표현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도 뮤0 JP의 2파이R DR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암페어 법칙 중에서 폴로이달 컴포넌트에 대해서 우리가 면적분을 수행했죠. 델타 A만큼 이런 델타 A만큼 면적분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자, 그럼 이거 두 개가 같다라고 했죠. 자, 이거 두 개가 같다고 했어요. 2파이 D 프사이 라운드 RB 파이 라운드 프사이는 뮤0 JP의 2파이 RDR과 같다.
자, 여기서부터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식을 바탕으로 하게 되면 이거 라운드 RB파이 라운드 P사이는 어떻게 가냐면 양변을 E파이 D파이로 나눠버리죠. 그러면 E파이는 서로 사라지죠. 이렇게 E파이는 사라졌습니다. 그럼 μ0 JP R만 남게 되고요. 그 다음에 D프사이를 여기 남겨준다 했죠? 넘겨준다 했어요. 나눠주게 돼요. 그럼 DR D프사이가 될 텐데 이걸 분모로 내리게 되면 D프사이 DR로 쓸 수가 있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자 좌변 여기서 RB파이로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냥 F와 같다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이건 프사이 함수인데요. 함수인데 RB파이를 그냥 F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야, 이 짝대기 새기는 건 정의죠. 자, 따라서 이걸 그냥 라운드 F 라운드 F사이에 같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그 다음 이 식을 이제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μ0 JPR은 라운드 F 라운드 F사이 그 다음에 이거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D프사이 DR로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와 같냐면 우리 앞에서 했던 것과 동일해요. 그레디언트 F사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해보면 여보세요? 얘랑 그냥 약분. 그러면 라운드 R, 라운드 F, 라운드 R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동일합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이 이것도 그레디언트 F라고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레디언트 F는 F사이 함수.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로부터 우리가 뭘 얻을 수 있겠냐? 결국 JP를 얻을 수 있겠네요. JP를 얻고자 했죠. 여기서는 자, JP는 결국 크기는 JP 크기는 μ0R분의 그레디언트 F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요. 방향까지 한번 고려를 해보죠. 그러면 JP를 다음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JP는 방향까지 고려하게 되면 마이너스 μ0R분의 1에 2 파이 크로스 그레디언트 F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덩으로 B파이도 F로 표현할 수 있어요. B파이는 왜냐? 정의에 의해서 B파이는 R분의 F다라는 것을 이 두 가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 암페어 법칙으로 넘어가는데요. 암페어 법칙 중에서 콜로이달 컴포넌트만 빼서 이렇게 보게 되면 JP를 얻을 수가 있고 JP를 F로 표현할 수가 있고 B파이도 F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F가 다음과 같은 정의를 우리가 가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F는 또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것도 필요하겠죠. 아까 F사이도 우리 스트림 펑션 정의를 했었는데 어떤 물리적인 의미를 가졌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F도 다음과 같이 RB파이라고 정의를 내렸는데 어떤 물리적 의미를 가질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정의에 대해서 한번 물리적인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했던 방법과 거의 유사하게 여러분이 따라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폴로이달 방향의 커런트를 보도록 할게요. 폴로이달 방향의 커런트. 폴로이달 방향의 커런트는 폴로이달 방향으로 흐르는 커런트죠. 이렇게. 그러면 그 커런트는 간단합니다. 커런트 덴시티를 면적분 수행하면 되겠죠? A에 대해서 면적분을 하면 되겠다. 자, 폴로이달 방향으로 이렇게 커런트가 이렇게 흐를 텐데 뭔가 근데 그것을 면적분을 수행하는 거예요. A 면적이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 폴로이달 커런트는 플라즈마뿐만 아니라 이건 토로이달 코일이에요. 자, 토로스가 강조했으면 여기에 코일을 감다했죠. 토로이달 필드 코일을 감다했어요. 그래서 토로이달 마그네틱 필드를 만들어주게 되죠. 그래서 토로이달 필드 코일을 감아주게 되면 여기서도 커런트가 흐를 거예요. 폴로이달 방향으로. 자, 여기까지 전부 다 고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적에 대해서 면적분을 수행하면 폴로이달 방향으로 어쨌든 모든 재간에 커런트, 흘러가는 커런트를 면적분을 수행하면 폴로이달 방향의 커런트가 나오겠다. 자,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유의사항으로 말씀드리자면 토카막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부할 때 IP를 많이 씁니다. 그러면 그 의미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플라즈마 커런트입니다. 토탈 플라즈마 커런트. 예를 들면 K스타 같은 경우에 뭐 이제 처음에 설계될 때는 2메가암페어, 이터 같은 경우는 15메가암페어 이런 식으로 토탈 플라즈마의 전류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IP는 뭐로 정의가 되어 있냐면 토탈 폴로이달 커런트입니다. 자, IP의 약자는 폴로이달이고요. 일반적으로 토카막을 우리가 연구할 때 사용하는 IP는 플라즈마의 P는 플라즈마의 약자입니다. 자, 그럼 참고로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평형을 계산할 때는 IP는 폴로이달 커런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음과 같이 계산하면 되겠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G가 0, 앞에서 했던 것과 동일하게 R과 G 평면에서 G가 0인 부분만 생각하겠습니다. G가 0. 그러면 이 폴로이달은 결국 뭐가 되냐면 버티컬이 되겠죠. 자, 평면이 있고 버티컬로 올라가는 커런트 값이 바로
jg 이게 jp와 동일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jg고 r, g 여기서 g는 0. da는 아까 한 것과 동일해요. 그러면 r d파이 dr로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럼 이걸 한번 다시 풀어볼 텐데 d파이는 0부터 2파이까지 토로이달 방향이죠. 이렇게 0부터 2파이까지 적분을 하시면 되겠고요. r은 이 경우는 0부터 r까지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dr, current는 아까 말한 대로 여기 g가 0에서의 current. 자, 그 다음 여기서 우리가 GJ는 이렇게 된다는 걸 앞에서 우리가 했었었는데요. 이걸 그대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이렇게 JG는 μ 0분의 1에 R분의 1에 라운드 RB파이 라운드 R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정의도 했었죠. RB파이는 또 F와 같아요. 자, 우리가 앞에서 했던 JG를 그대로 여기다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JG에 그대로 넣어볼게요. 넣어보면 자, 이건 그대로 나오고 RD가 그대로 쓰고 JG 대신 이거 쓰면 되겠죠. μ 0 R분의 1에 라운드 RB파이 라운드 R을 썼습니다. 자, 그럼 이건 이제 적분을 해보죠. 그럼 이건 2파이가 되죠? 말씀드렸다시피 2파이가 되고, 그 다음에 R, 이제 R에 대해서 적분을 하게 될 텐데, R 여기 있고, μ0 R 여기 앞으로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μ0 R 여기 나왔고, 그 다음에 DR은 여기로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라운드 RB파이 라운드 R은, 자, 여기서 RB파이가 F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다 대입을 하시게 되면, 라운드 F, 라운드 R이 되겠죠, 이게? 지금 라운드 F, 라운드 R이 됐어요. 이 식이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됐습니다. 자, 아까 앞에서 했던 스트림 펑션 할 때와 거의 동일해요. 간단하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 파이는 그대로 가져오고 R끼리는 서로 약분이 됐습니다. μ0로 나눠주는 거 이렇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라운드 R, DR 서로 사라져버리죠. 그럼 F만 남게 돼요. F의 변화량만 남게 되죠. 따라서 0부터 R까지 R을 적분한 거는 뭐와 같냐면 F, R, 0, G는 0이라 말씀드렸죠. 마이너스 F, 0, 0. 자, 토로스의 중심에서의 값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R이 0이 되면, 자, 정의에 의해서 R이 0이면 F가 뭐죠? 바로 0이 돼요, 간단하게. 그럼 이건 그냥 우리가 사라질 수 있겠죠? 그러면 간단하게 이건 2파이 F를 μ0로 나눈 값과 같다라고 표현됩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죠. 폴로이달 방향의 커런트. 이건 뭐로 표현될 수 있냐? F로 표현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임의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지만, 편의상 정의를 했지만, 이 F는 물리적 의미를 갖는데, 어떤 물리적 의미를 갖느냐? 폴로이달 커런트와 같다. 자, 그런데 이 폴로이달 커런트는 말씀드린 대로, 토탈 폴로이달 커런트, 플라즈마의 커런트하고, 토로이달 필드 코일에 흐르는 폴로이달 방향의 커런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해서 F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물리적인 의미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로 이제 다시 돌아가 보죠. 우리가 암피어 법칙을 풀고 있었는데요. 방금 전에 폴로이달 컴포넌트에 대해서 풀어봤죠. 자, 그럼 이번에는 토로이달 컴포넌트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우제는 컬비. 여기서 토로이달 성분을 뽑아보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μ0분의 1에 양변을 μ0로 나눠주게 되면 라운드 BR, 라운드 G, 마이너스 라운드 BG, 라운드 R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다시 정리하게 되면 μ0분의 1에 자, 이거 집어넣어보죠. 아까 앞에서 했던 거예요. 스트림 펑션을 가지고 이제 정의를 해볼게요. BR과 BG를 스트림 펑션으로 앞에서 썼었잖아요. 표현을 했으니까요. 그대로 집어넣겠습니다. BR 대신 이걸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결국 마이너스 R분의 1에 G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라운드 프사이 제곱에 라운드 G 제곱 마이너스 자, 이것도 BG 대신 이거 집어넣으면 되죠. 이대로 그대로 집어넣으시게 되면 자, 라운드 라운드 R이죠. 여기 보시면 이거 이렇게 그대로 놓고 BG 대신 그냥 이거 그대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이걸 우리가 R만 밖으로 빼고요.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앞으로 빼겠고 마이너스 μ0 R분의 1에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자, 이게 복잡한 미분식이에요. 보시면 복잡한 미분식인데 이걸 다음과 같이 표현을 했어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μ0 R분의 1의 일립틱 오퍼레이터. 자, 이건 우리가 일립틱 오퍼레이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다시 써보면 어떻게 되냐면 일립틱 오퍼레이터의 정의는 R 곱하기 라운드 R 1오버 R에 라운드 프사이 라운드 R 플러스 라운드 제곱 프사이 라운드 G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일립틱 오퍼레이터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었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J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뭘 얻었냐면 J 푸사이를 얻었어요. 죄송합니다. J 토로이다를 성분을 얻었어요. J 토로이다 성분을 마찬가지로 스트림 펑션 푸사이를 가지고 표현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얻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암페어 법칙 중에서 토로이달 컴포넌트를 다 모아보면 이렇게 J 토로이다를 성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최종적으로 모멘텀 이퀘이션으로 돌아가도록 하죠. 마지막 이퀘이션. 지금까지 우리가 다 구한 거 여기 정리했습니다. JP, BP, B파이, J파이를 방금 다 구했어요. 자, 이렇게 다 구했습니다. 그럼 얘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모멘텀 이퀘이션에 집어넣기로 약속을 했었죠. JP, BP, B파이, J파이를 F나 푸사이로 표현을 했죠. 이렇게 다. 자, 그럼 이걸 여기다가 집어넣도록 하죠. 자, 그래든 P는 J 크로스 B. J는 토로이다 성분과 폴로이다 성분. B도 토로이다 성분과 폴로이다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자, 그러면 먼저 편의상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일단은 J파이와 B파이는 그대로 두고요. JP와 BP 얘네들만 일단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시메트릭하죠. 보시면 굉장히. 자, 집어넣게 되면 J파이 마이너스 뮤0 R분의 1에 2파이 크로스 그레이던트 F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크로스 B파이, 자, BP 대신 여기 집어넣죠. 마이너스 R분의 1에 2파이 크로스 그레이던트 F사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정리하게 되면 보시면 뭐 A-B 크로스 B-C 형태네요. 자, 얘와 얘 같은 경우는 서로 같은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크로스를 하게 되면 사라지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얘하고 얘는 사라지고 그럼 얘하고 얘를 계산해 보시면 자,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빼고 J파이 크로스 R분의 1에 2파이 크로스 그레이던트 F사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얘랑 얘랑 또 크로스를 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뮤0 R분의 1에 2파이 크로스 그레이던트 F하고 그 다음에 B파이랑 크로스를 하겠죠. 그 다음 생각해보시면 얘랑 얘를 서로 크로스를 하게 될 경우는 서로 방향이 같아가지고 서로 사라지게 돼요. 자, 같은 방향은 외적을 수행하게 되면 0이 되죠. 사인 세타가 돼서 세타는 0이 되죠. 자, 따라서 이 식은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사용하려고 하냐면요. 벡터에서 다음과 같은 식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A 크로스 B 크로스 C는 B, A 덧 C, 마이너스 C, A 덧 B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 공식은 거의 외워버리세요. 우리 플라즈마 피직스를 할 때는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그냥 백캡 로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캡 로우라고 외워버리세요. 그러면 보시면 A 크로스 B 크로스 C 형태죠. 자, 이것도 A 크로스 B 크로스 C 형태인데 순서를 바꿀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자, 그러면 이것부터 해보겠습니다. A 크로스 B 크로스 C니까 이제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여기 그대로 놓고요. 그럼 순서대로 B를 여기 그대로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 A 덧 C A 덧 C 가져오시면 되죠. A하고 C가 이렇게 돼서 그 다음 마이너스 하고 근데 마이너스 지금 앞에 있었으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그 다음 C는 이거죠. 그레이던트 F사이 그 다음에 A 덧 B A는 얘고요. 그 다음에 B는 얘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백캡으로 이걸 표현할 수가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먼저 순서부터 바꾸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B 크로스 C 크로스 A 형태니까 그냥 외적은 순서를 바꾸고 마이너스 곱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부호는 플러스가 되고 얘를 앞으로 보내줘서 B 크로스 다음까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이제 차례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부터 여러분 보시면 이걸 한번 정리를 잘 생각해 보시면 자, 이걸 그대로 가져오도록 합시다. 그럼 이거는 토로이달 방향이니까 자, 보시면 이거는 그대로 정리를 해보시면 J파이 그대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R, 그 다음에 그레이던트 F사이로 이렇게 그대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보시면 자, 여기 있는 거. 자, 이거 어떻게 될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자, 여기 보시면 J프사이하고 그레이던트 자, 이거 둘은 서로 직결하죠, 방향. 따라서 이건 사라지게 되겠죠. 자, 이건 사라집니다. 결국 얘만 남게 되겠죠. 얘만 남게 되는데 얘는 보시면 이렇게 두 개의 내적을 취했어요. 그럼 단위 벡터죠. 그럼 결국 크기로 표현할 수 있는데 R분의 J파이로 표현할 수 있죠. 거기에 그레이던트 F사이. 자, 따라서 얘는 사라지고 이것만 남게 되죠. 이렇게. 자, 그 다음 이거 마찬가지로 백캡 로우를 그대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백캡 로우를 사용해 보시면
똑같이 해보죠. 앞에서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B 이거 얘죠. B를 그대로 가져오셨고 그 다음에 A는 얘, 덧 C는 얘 쓸 수 있겠고요. 마이너스 그 다음에 C는 얘죠. 그 다음에 A는 얘, 그 다음에 B는 얘 집어넣으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도 다시 정리를 해서 계산해보면 되는데 아까 동일합니다. 토레달 방향이 이거는 그레디언트는 서로 직교하기 때문에 방향이 날려버리면 되죠. 사라집니다. 자, 이것도 같은 방향 단위 벡터이기 때문에 뮤0 r분의 b파이 쓸 수 있겠죠. 자, 따라서 이것도 쓰면 마이너스 뮤0 r분의 b파이의 그레디언트 f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레디언트 p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다음 페이지에서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우리 지금까지 한결 정리 들으면 그레디언트 p는 j파이 플러스 jp 크로스 b파이 플러스 bp식을 풀었죠. 그래서 먼저 jp와 bp를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정리를 했더니 r분의 j파이 그레디언트 p사이 마이너스 뮤0 r분의 b파이 그레디언트 f를 이렇게 얻었습니다. 자, 이게 앞에 있어서 얻은 거고요.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j파이를 구할 수 있는데요. 이 j파이를요. j파이를 양변 r을 곱하면 되겠죠. r을 곱하고 그레디언트 p사이로 나눠주면 됩니다. 자, r을 곱하고 그레디언트 p에 그레디언트 p사이로 나눠주면 되죠. 자, 이것도 좌변을 넘겨가지고 정리하면 b파이 그레디언트 f에 r을 곱했으니까 r이 사라지고요. 뮤0만 남고 그레디언트 p사이로 나눠주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j파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건 그레디언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r에 대해서 미분한 겁니다. 근데 분자 분모 다 r에 대해서 미분이니까 그걸 약분을 해줘버리면 다음과 같이 dp, df 사이로 간단하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레디언트 f, 그레디언트 f 사이도 마찬가지로 dr 성분을 사라지게 하면, 약분을 하면 df, df 사이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자,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됩니다. 자, 따라서 이건 다시 쓰시면 RDP, DF사를 쓸 수 있겠고요. 자, 여기서 드디어 이 세 번째 식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사용하게 되면 B파이 이걸 F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게 되죠. 따라서 B파이 대신 R분의 F를 넣어주시면 자, B파이 대신 R분의 F를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DF, DF 사이 됐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이제 하나 남았네요. 이걸 하나 남은 거. 여기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우리가 j파이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걸 써먹으려고 한 거죠. 결과적으로 j파이는 뭐와 같냐? 마이너스 뮤0 r분의 1의 다음과 같다. 엘립틱 오퍼레이터와 같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식을 우리가 얻게 된 거죠. 최종적으로. 자, 정리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는데요.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엘립틱 오퍼레이터가 마이너스 뮤0 r제곱 dp df 사이 마이너스 f df df 사이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자, 이걸 바로 우리가 그라드 샤프라노브 이퀘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 3차원으로 표현이 된 거죠. 사실 이 p사이에 대해서 다 표현을 했지만 p사이에 대해서 표현했지만 엘립틱 오퍼레이터가 r과 g의 미분이 있으니까 이제 사실 멀티 디멘셔널이 되긴 했습니다. 자, 이것에 그러면 물리적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퀘이션을 유도했으면 물리적 의미를 찾아야겠죠. 이게 이제 물리에서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립틱 오퍼레이터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건 바로 j파이 크로스 bp에 해당됩니다. 기억하시죠? 이거는 j파이에서 나온 거잖아요. 따라서 이것의 물리적 의미는 뭐냐면 j파이 크로스 bp는 결국 bp의 강도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이건 뭐냐? 그럼 보시다시피 여기 프레셔가 있죠? 바로 그레디언트 P에 해당되는 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마그네틱 플럭스 서페이스에 가해지는 플라즈마 로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플라즈마 프레셔가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텀 뭘까요? 그러면 당연히 알 수 있겠죠. 여기서 써먹지 않았던 JP와 B파이에 대한 텀. 바로 JP 크로스 B파이에 해당되는 텀입니다. 이거는 B파이의 스트렝스가 이제 중요하게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J 크로스 B는 그레디언트 P다라는 게 바로 다음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방정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게 바로 그라드 샤프라노브 이퀘이션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플라즈마 평행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읽어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식을 사실 풀 때는 이제 편미분 방정식이기 때문에 바운드리 컨디션이 필요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바운드리 컨디션은 플라즈마 바깥에서 주어지는 트랜스포머에서 만들어진 폴로이드 마그네틱 필드에 의해서 값이 바운드리 컨디션이 일반적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이 그라드 샤프너르 이퀘이션을 푸는데요. 손으로 풀기는 사실상 간단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 어려워서요. 뉴메리컬하게 풉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수치 해석을 통해서 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토카막 플라즈마 행용합을 하실 때는 이제 수치 해석법을 많이 배우시기를 추천을 드리는데요.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더 행용을 전공하실 분들은 뭐 방학 기간 동안이나 해서 이 그라드 샤프너르 이퀘이션을 실제로 풀어보시는 것도 뉴메리컬하게요. 풀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플라즈마에 대해서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그라드 샤프너르 이퀘이션은 뉴메리컬하게 풀고요. 그래서 우리가 뭘 얻게 되냐면 결과적으로 매그네틱 서페이스가 어디에 위치하느냐, 동글동글하게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마그네틱 플럭스 서페이스가 어떻게 위치하느냐 이런 것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플럭스 서페이스가 어떤 식으로 위치를 하고 있는가 이런 걸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커런트 덴시티가 어떻게 여기서 분포하고 있는가, 내부에서 플라즈마 전류는 어떻게 분포하는가를 알 수 있는데요. 그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프레셔 프로파일을 외부에서 우리가 측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덴시티 프로파일, 템퍼레처 프로파일 같은 걸 측정할 수 있죠. 인터페로메트리 같은 걸로 덴시티를 측정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톰슨 스캐터링 진단 방법을 통해서 밀도 분포나 전자의 분포를 프로파일을 구할 수가 있고요. 또는 차지 익스체인지 리콤비네이션 스펙트로스코피를 사용해서 아이언 템퍼레처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뭐 G 에펙티브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되고요. 레디에이션을 통해서 그런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프레셔를 토탈 프레셔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외부에서 어플라이 된 이 필드 B를 F를 알게 되면 RB 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B 파이를 우리가 알게 되면 사실 거기에 맞춰지는 이 프사이 우리가 측정할 값이 있으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이 프사이 플럭스 서피스나 그 다음에 커런트 덴시티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그라드 샤프너르 이퀘이션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게 되죠. 실제적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평형을 구축한 게 다음과 같은 모습입니다. 아스텍 서클이 토카막에서 보여드린 바가 있었죠. 다양한 폴로이드 필드 코일들이 위치하고 센트럴 솔레니드 코일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어떤 식으로 플라즈마 모양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 플럭스 서피스가 형성이 되는지를 지금 이 그라드 샤프너르 이퀘이션을 풀므로써 우리가 얻을 수가 있고요. 다음과 같이 이 플럭스 서피스가 변화되는 것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이디얼 MHD식을 유도한 다음에 말씀드렸죠. 아이디얼 MHD가 플라즈마 평형에 사용된다. 스테빌리티에 사용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 토카마 플라즈마의 평형을 아이디얼 MHD식으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최종적으로 J 크로스 B는 그레이드 P다로 시작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 그라드 샤프너르 이퀘이션을 얻었고요. 이 그라드 샤프너르 이퀘이션을 풀면 다음과 같이 플라즈마의 평형이 변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시간 들어서 조금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자, 이런 것들도 다 이 그라드 샤프너르 이퀘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도 또 이제 평형 분석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Q 프로파일, 지난 시간에 배운 Q 프로파일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한번 보시면 어떻게 변화하는지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보시면 플라즈마가 변하고 있죠.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이건 플라즈마 전류도 여기 보여주고 있고요.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플라즈마가 변했죠. 모양이 변하고 이 평형 형태, 이런 빨간색으로 그려진 세파라틱스, 라스트 클로스드 플럭스 서피스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도 보이고요. 더블럴 형태죠. 널이 지금 X 포인트가 두 개가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플라즈마가 변형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한번 초기로 한번 살펴보시면 제가 멈췄는데요. 일롱게이션 이렇게 됐었죠. 그다음 여기가 먼저 X포인트가 만들어지네요. 보시면 여기는 아직 만들어지기 전이고요. 그 다음에 트라이앵글러리티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Q 프로파일의 변화도 이 하얀색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그러다 보면 이렇게 보시면 아래쪽에서 X포인트가 점점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만들어졌죠. 더블렛 형태가 만들어지는데요. 이런 플라즈마의 이제 변화하는 형상들을 그라드 샤프너르 이퀘이션을 풀므로써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처음에는 X포인트도 없을 때죠. 플라즈마 원형 플라즈마에다가 일롱게이션이 되고 그다음에 트라이앵글러리티가 늘어나는 상황이 되죠. 그러다가 점점 이렇게 위에 어퍼 싱글러리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더블러 형태로 만들어지는 이런 전체 과정을 그라드 샤프너르 이퀘이션을 풀어봄으로써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아이디얼 MHD에서 유도되었던 플라즈마의 평형을 지배하는 방정식, 그중에 특히 J 크로스 B는 그레이디언트 P다. 이걸 풀어봤는데요. 이걸 토카막 지오메트리에서 우리가 풀어봤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얻은 식이 바로 그라드 샤프라노브 이퀘이션이었습니다. 다음과 같이요. 그래서 J 크로스 B는 그레이디언트 P를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멀티 디멘전으로 표현됐죠. 자, 실은 이제 이 1차원 평면상으로 사실 우리가 표현하고 싶어 했고요. 풀사이 면에서. 이게 이제 RGR에서 멀티 디멘전 형태로 그라드 샤프라노브 이퀘이션이 유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도를 통해서 그라드 샤프라노브 이퀘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플라즈마 평형을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평형에 대해서 살펴봤으니 다음 시간에는 이 그라드 샤프라노브 이퀘이션에서 우리가 얻어진 좀 물리적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토카막 플라즈마에서 포스 밸런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포스 밸런스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레디얼 방향으로 프레셔가 이렇게 플라즈마 프레셔가 있죠. 이 플라즈마 프레셔를 어떻게 잡아주는가. 레디얼 포스 밸런스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토르스 형태가 있죠. 자, 튜브가 이렇게 늘어난다고 말씀드렸어요. 튜브가 팽창한다. 이거는 토로이달 방향으로 어떤 포스가 생긴다는 거죠. 확장하려는 포스. 자, 이걸 어떻게 우리가 잡아줄 것인가. 토로이달 포스 밸런스가 됩니다. 이 레디얼 포스 밸런스와 토로이달 포스 밸런스에서 다음 시간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평형에 대해서 살펴봤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스테빌리티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평형은 포스 밸런스다. 근데 이 포스 밸런스가 된 상황에서 퍼터베이션이 주어졌을 때 이 퍼터베이션이 어떻게 될 것인가? 구로행하는가 아니면 줄어들게 되는가? 따라서 토카막에서 일어나는 주된 스테빌리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